우리가 흔히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매매할 때 이 크로스 잘 쓰이나요? 이런 크로스 매매는 성공률이 6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크로스 매매는 쓰지 않아야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동평균선의 진짜 실전 스킬을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제대로 활용하기입니다. 이동평균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로서, 매매 스킬로서 활용하는 방법의 직접적인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동평균선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실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눌린다 하고 숏을 타거나, 이런 데드크로스 장면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니까 이건 숏이다 하고 과감하게 매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해석해서 활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꺾인다고 해서 진입한 구간은 오히려 큰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데드크로스다 하고 숏을 들어가게 되면은 저항 작용에 의해서 오히려 큰 반등이 일어나 물리게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해석하는 것은 차트가 완성된 후 후행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다 끝나고 내가 진입하게 되는, 즉 이미 하락 상황이 다 나왔는데 진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해석하지 말고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라 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을 해석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초보자분들은 직접 활용하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직접 활용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해석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활용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무엇이냐 좀 알아야겠죠. 이동평균선은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의 평균적 수치의 현재 현상을 파악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켜져 있는 선들 중에 이 보라 색깔 이평 있죠. 보라 색깔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4시간 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시간 봉에 해당하는 200개 또는 200일간의 평균을 낸 수치들을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선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단기 이평, 10일봉의 단기 이평과 200일봉의 단기 이평을 켜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은 캔들의 근접하여 움직이지만 보라 색깔 장기 이동 평균선은 캔들가 조금 멀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일봉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지금 99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 친구 아래로 캔들이 내려가게 되면은 하락장의 시작, 반대로 이 친구 위로 캔들이 올라가게 되면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하죠. 지금 장면에서는 하락장의 시작이 조금 출발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정의를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과거 수치들의 평균을 지금 선으로 나타낸 것이구나. 근데 이 평균이 10개를 모았다.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짧게 움직일 거고, 이 평균이 200개를 모았다. 20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은 선이 넓게 움직이겠구나. 수치가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여기 좁은 범위, 한 10일 정도 모은 선은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겠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로 300일 단위 이상에서 평균을 잡고 움직이면은 선이 넓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이동평균선 정의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진짜 차트에 직접 넣고 그리고 실제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차트에 직접 이동평균선을 넣고 그리고 마우스 버튼 딸깍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직접적인 스킬입니다. 스킬. 자, 그럼 트레이딩 뷰 화면에 저와 함께 이동평균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동평균선을 지수 이동평균선 EMA 선을 활용하는데 그에 대한 수치로 바이낸스 이동평균선의 수치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오피셜적으로 활용하는 이동평균선인데, 그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표 버튼을 눌러주시고 EMA라고 써줍니다. 이것은 단순 이동평균선 MA나 SMA가 아니라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 2탄에서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EMA라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는데, 여기 3EM 한 3,000명 정도가 즐겨찾기 한 거거든요. 이것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이렇게 차트에
선 3개가 나올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동평균선 세팅 따라하기입니다. 자,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인풋에서 길이를 바꿀 수 있고 장기평이냐 중기 장기냐 단기냐 바꿀 수 있고 모습에서 색을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쓰는 색으로 우선 맞춰주도록 할게요. 우선 인풋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바이낸스 기본 입형 단위인 7, 25, 99를 활용하니까 첫 번째 거 7, 그리고 두 번째 건 25, 세 번째 거는 99로 맞춰줍니다. 자, 이게 단기, 장기 또는 중기인데 대부분 이 중기 입형을 120 이상으로 200 정도로 맞춰놓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잘 됐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하는 거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만 저는 코인 시장은 조금 더 주식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입형을 99로 놓고 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모습에 들어가서 색깔이 구분되게 선들을 바꿔줄 건데요. 제가 주로 쓰는 색은 단기 입형에서는 빨간색, 그리고 파란 색깔의 단기 입형에서는 파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입형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둡니다. 저는 이렇게 세팅을 맞춰 두고 지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직접적인 스킬로서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매매 활용하는 마우스를 딱딱 누르는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있는 스킬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크로스 상황을 봅니다. 여기서는 입형이 꼬였으니까 빨간 게 단기죠. 단기가 파란 색깔 아래로 꼬였으니까 얘를 데드크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꼬이더라도 이렇게 금방 회복을 해줍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저는 코린이 분들은 해석하고 분석해서 매매 쓰기보다는 직접 활용하는 게 더 스킬로서 쓰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해서 우선 이 부분을 다루고 이런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동평균선 트리플 크로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 스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장기 입형만 켜두고 나머지는 끄고 이 보라 색깔의 장기 입형 99 EMA 선입니다. 여기서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동평균선은 지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지선, 저항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코린 입장에서 항상 이런 간단한 추세선 하나 그리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일 이렇게 상승에 대한 저항선, 추세선을 그렸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저항선으로 쓰곤 하죠. 하지만 이동평균선도 똑같이 지지 저항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닿을 때 저항을 받는 모습, 이동평균선이 닿을 때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동평균선이 한번 뚫어주고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모습,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모습, 이렇게 지지 저항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 알고 있죠. 이게 스킬이 아니라 직접적인 스킬이니까 이 직접적인 스킬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롱 보유자 입장이에요. 자, 비트코인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 가장 하단부 또는 꼬리에서 롱을 트라이해서 잡았어요. 이때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어디선 익절하고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판단을 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캔들이 잠긴 후 처음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는 90% 이상으로 못 뚫는다. 즉 익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차트에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닿을 때는 90% 이상 못 뚫는다. 그렇다면은 내가 롱을 잡았더라도 익절을 해야 되는 익절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캔들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처음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일 여기서 롱을 탔다, 롱 포지션을 취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쭉 올라가주는 이런 3%, 4%의 상승에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죠? 익절을 해야 됩니다. 익절에 대한 근거를 이동평균선으로 잡을 수 있죠. 자, 처음 닿는 포인트는 뚫어주지 못합니다. 이동평균선을 명확하게 저항받고 있죠. 대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또는 네 번째 뚫는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개 첫 번째, 두 번째는 95% 이상으로 뚫지 못하거든요. 다른 구간들도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요 앞에 부분인데 여기도 캔들이 잠겼죠. 내가 여기서 롱을 탔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이 퍼센트에 익절을 해야 되는데 처음 닿을 때는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도전에 다섯 번째도 다시 실패하고 그 이후에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 불장으로 갔던 60K에서 100K까지 갔던 부근의 모습인데요. 이 부근에서도 캔들이 입형 아래로 쭉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이 좋게 이 부근에서 롱을 탔어요. 여기서 4% 정도 올라줬지만 처음 닿을 때는 뚫어준 척 하다가 페이크로 이렇게 내리곤 하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시도 후 뚫어준 다음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여기서는 저항으로 작용, 저항 작용,
뚫어준 다음에 지지로 작용한 뒤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첫 번째는 되게 이렇게 페이크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평이 잠긴 후 처음 롱 포지션을 잡으면은 우선은 처음 닿을 때는 익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평균선 두 번째 스킬입니다. 자, 이것도 매매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단기 스캘핑 매매 시 활용하기 때문에 15분 봉에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기평 빨간색이죠. 7단기평 위에 캔들이 올라가면 홀딩, 못 올리면 도망을 칩니다. 자,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쭉쭉 비트코인이 쭉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하락 부분에서 여기서 계속 롱을 치면은 크게 물리게 되겠죠. 내가 롱을 치더라도 어디서 치고 버텨야 될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 만일 여기 꼬리에서 우리가 롱을 잡았어요. 그런데 7단기평 위에 캔들이 올라가면 홀딩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죠. 여기는 A, 여기는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A 부분에서는 단기평 빨간색 2평 위에 캔들이 못 올라가졌어요. 그러면은 바로 꼬리를 공격하러 옵니다. 하지만 여기 B 부분 보세요. 단기평 빨간 색깔 단기평 위에 캔들이 올려졌어요.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상승이 출현한 다음에 꼬리를 공격하러 옵니다. 내가 만일 단기 스캘핑으로 진입을 했다면은 여기 A 부분에서는 빠르게 손절을 해야겠지만 여기 B 부분에서는 7단기평 위로 올려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홀딩을 할 수 있겠죠. 한 장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틀 전에 있었던 장면이죠. 여기서도 꼬리가 나온 다음에 7단기평 위로 몸통 하나 딱 올려졌거든요. 근데 이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버텨줬어요. 거의 하루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버텨주고 그 다음에 꼬리를 공격하러 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아랫부분, 내가 이 하단부에서 스캘핑 단타 매매를 했다면은 단기평을 15분 봉에서 단기평 위로 올려주냐 못 올려주냐를 보고 내가 홀딩을 할지 익절을 기다릴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만일 이 부분에서 꼬리를 잡았다, 롱을 쳤는데 지금 단기평 위로 캔들이 못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꼬리를 깨러 오는 하락이 출현합니다. 하지만 쭉쭉쭉 내려가서 이 부분은 어떤가요? 단기평 위로 빨간 색깔 단기평 위로 캔들이 올려졌습니다. 15분 봉에서. 그럼 내가 이 아랫부분에서 꼬리를 잡았다, 하락을 잡았다면은 잠시 버텨줄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꼬리를 깨러 오죠. 오늘 배운 이 이동평균선의 근거를 통해서 지지 저항에 처음 닿을 때, 즉 이동평균선에 처음 닿으려고 올라오는 상승 캔들은 대부분 못 뚫는다. 그렇다면 나는 익절을 해야겠구나 생각해야겠고, 단기평을 보고 내가 롱을 쳤다. 그런데 빨간색 단기평 위로 올려줬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직접적인 근거와 스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바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해석하기에는 사실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틀렸을 때 골든크로스가 됐어요. 근데 이대로 그대로 가지 않고 페이크로 내려줄 때 우리는 이거 대응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단 조금 쉽게 이런 스킬적인 요소로 쓰면은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